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최고 18도를 넘는 등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고성 대진이 18.5도, 강릉 17.4, 속초 17.1, 삼척 16.1도, 동해 15.3도, 태백 1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산지 0에서 1도, 동해안은 8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산지 12에서 14도, 동해안은 21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산지에는 최고 시속 90km의 강풍이 몰아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헬기를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대형 헬기는 담수량 3,000리터급의 카모프로, 기존 보유 헬기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며 김진태 지사가 강릉 환동의 특수대응단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강원도는 2025년 350억 원 규모의 다목적 소방 헬기 구매 결정과는 별개로 올해 진화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와 내년 2년간 모두 33억여 원을 들여 대형 헬기를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봄을 앞두고 짝짓기에 나서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대산자락 강릉의 한 마을에서는 국립공원공단과 주민들이 앞장서 10년 전부터 개구리를 보호해 그 결과 생태계까지 복원됐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대산자락에 위치한 강릉의 한 마을.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이 습지 안팎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짝짓기를 위해 힘차게 울어댑니다. 북방산 개구리라고도 불렸던 큰 산 개구리로 물과 육지 양쪽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양서류입니다. 과거 개구리들은 겨울잠을 자는 하천과 봄부터 가을까지 지내는 늪과 산 사이에 난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로드킬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구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구리가 그려진 야생동물 주의 입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개구리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한 뒤 개구리가 울타리 인근에 모이면 안전하게 늪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습지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올해는 강원도에 내린 폭설 때문에 개구리가 평소보다 열흘가량 늦게 깨어났고 더 왕성하게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한 달쯤 뒤면 올챙이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개구리로 자라게 됩니다. 개구리들은 이 오대산과 늪에서 살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물로 내려와 겨울잠을 잡니다. 이렇게 개구리 보호에 나선 지 10년째, 이 일대 생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양서류 로드킬을 예방함으로써 양서류의 개체가 증가하고 이를 먹이원으로 하는 포유류, 조류, 큰파충류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개구리 로드킬을 막기 위해 시작한 작은 사업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생태종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 1996년 북한 무장공비들이 우리나라에 침투할 때 썼던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 전시돼 왔는데요. 20년 동안 700만 명 넘는 관람객들이 찾은 이 잠수함이 정동진에서 해군 일함대로 이전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예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18일 강릉 안인항 인근 앞바다. 암초에 걸려 좌초된 잠수함에 검은 보트가 다가가 수색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암살하려 남한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26명이 탔던 잠수함입니다. 나이트불에 비치는 그 이상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기왕 지나치려고 봐도 아무리 봐도 두 사람 옷이 똑같았고 거대한 크레인이 35m, 280톤 크기의 잠수함을 끌어올립니다. 혹시나 훼손될까 18시간 넘게 작업해도 잠수함 규모가 워낙 커서 예인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996년 당시 무장공비 잠수함인데 곳곳이 녹슬고 부서진 채
바다가 보이는 강릉시 정동진의 언덕 통일공원에 지난 2001년 설치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으로 오간 세월의 흔적이 잠수함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함을 관람한 인원은 700만 명, 한때 1년에 79만 명이 찾았지만 이제는 7만 명도 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해 보수비만 1억 원 안팎으로 관광 수입에 비해 많고 관광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으로 노후돼 강릉시가 결국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 위치는 이제 안보 전시관 개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많이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돼 있고요. 우리군과 무장공비의 교전으로 양측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사의 아픈 상징은 이제 해군 일함대로 옮겨집니다. 현장에서 잠수함 이전을 바라본 시민들은 아쉬움을 털어놓습니다. 안보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접할 기회들이 사실 적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고 방공에 대한 그런 인식도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떠나면 그걸 못 볼 것 같아요. 잠수함을 비롯해 항공기, 탱크 등이 전시된 통일공원은 이제 오토 캠핑장으로 개발됩니다. 군 부대는 잠수함의 민간인 관람을 허용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장병들의 안보 의식을 키우는 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MBC 3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 보도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강원도 지역구 8석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여권과 범야권 대결 구도 속에 강원 인재 모시기에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 국회의원. 2018 겨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위원회를 맡으며 강원도 내 병사들의 도민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접경지역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총선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강원 몫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입인재인 이레나 이화여대 의공학교실 교수와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 등이 신청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천에 탈락한 노용호 국회의원은 제명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연구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강원도 공약 그리고 정책, 이러한 홍보는 물론 추후의 공약 실천에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총선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20명을 공개했는데 백승하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강원도 서울본부장을 역임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원교수, 허소영 전 강원도 의원 등 강원도 연고 인물은 3명으로 압축됩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데 강원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나서는 새진보연합 추천 3명에는 원주 출신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효성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야권 비례대표 후보의 강원권 인사로는 누가 물망에 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3지대 출연이 주목을 받았는데 강원도에는 파급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거대 양당 구도가 굳어져 제3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어서 허주희 기자입니다.
여느 선거 때보다 주목받았던 제3지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창당대회를 연 신당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원 8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춘천갑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지난달 초 이낙연 공동대표가 일찌감치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득권의 벽이 철옹성처럼 두텁습니다. 이걸 맨주먹으로 깨야 됩니다. 깨서 바람구멍이라도 내야만 대한민국이 숨통이 트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리고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이번 총선에는 처음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당 사무처장이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12번에 배치돼 국회 입성은 미지수입니다.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솔직히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좋은 정책, 강원도민들을 위한 정책과 그리고 비례 대표 후보를 내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의 개혁신당은 강원도당을 아직 창당하지 못한 채 3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이처럼 이번 총선 강원 지역구에 출마한 제3정당 소속 후보는 모두 8명. 진보당 2명, 자유민주당 1명, 자유통일당 1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14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제3정당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양당 체제 구도가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예고했던 공천 현역 물갈이는 강원도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8명 모두에게 공천권을 안긴 거대 정당의 행보에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약으로 남아있는 공약들을 점검해봤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 외곽을 순환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1999년 착공해 지난 2013년 전체 구간의 4분의 3, 26.6km는 개통됐지만 서북 구간은 연결되지 못한 채로 10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2016년 20대 선거부터 공약에 포함시켜 개통을 추진해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빚시가 낮아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키며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높아진 그 결과를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지역의 오랜 수건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입니다. 20대 염동열 의원에 이어 21대 유상범 의원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공약에 넣었지만 아직입니다. 현역 유상범 의원이 작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대가 높아졌지만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에 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에도 이 사안을 포함시키고 입법보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원주시장, 횡성 군수와 함께 다시 한번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해서 SOC 관련 공약들은 속도가 문제입니다. 강원 남부권 최대 수건 사업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염동열, 이철규, 유상범까지 영동 영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10수년간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내걸고 힘을 쏟았지만 이제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사업 착수 기대도 높지만 이번에도 낮은 빚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입니다. 2016년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공약한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수 전 춘천시장도 줄줄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다시 출사표를 던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을, 허영, 한교 의원도 지난 선거에 이어 제2경춘국도 조기 준공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도암댐의 발전 방류 중단과 수질 개선 문제는 20년이 넘은 과제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21대 공약으로 수질 정화까지 내세웠고 강릉과 평창, 정선 등 인근 지자체들은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아직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의 묵은 과제들이 후보들의 공약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결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공약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 주문진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오늘 서울 SK와 태영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 행동은 오늘 집회를 통해 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차례로 찾아가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고성군이 접경 개발 분야 주요 정책 사업을 정부 계획안에 반영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춘천 속초선에서 강릉 제진선을 연결하는 고성 연결선 반영을 건의했고 강릉 제진철도 화진포 신호장을 화진포역으로 승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된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 연장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돼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과 지역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신규 사업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대해 관련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추위는 지난 11일 강원도청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약속에 대해 환영의 성명서를 내고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의 올림픽 유산까지 더해 글로벌 생태문화 관광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리왕산에는 한시적으로 관광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데 산림청은 7월까지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스키장 활용 후 전면 복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자매결연 도시인 이탈리아 소렌토시를 방문해 관광과 문화 분야의 교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릉시와 이탈리아 소렌토시는 코로나19가 절정인 지난 2021년 비대면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가운데 이번 방문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관광상품 개발 등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릉시 대표단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소렌토시에 머물 예정이며 이탈리아와 한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K-드라마 페스타에 맞춰 강릉시 관광 콘텐츠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